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근골격계 초음파 개강사 정종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대근초에서 준비한 친절한 초음파 어드밴스 스캔 시간입니다. 어드밴스 스캔 과정은 저희 대근초 워크숍을 통해 관절별 초음파를 익혔으나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과정입니다. 베이직 스캔 시간을 통해 익힌 내용을 좀 더 자세하고 깊게 다룰 예정이며 나중에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부분별로 나눠서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깨, 그 중에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을 보기 위한 기본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크로스 포지션을 취할 건데요. 환자 뒷짐을 쥐게 하고 팔을 최대한으로 붙여서 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 포지션을 취했을 때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뼈가 클라비클이고 이 부분이 에이크로미언에 해당이 되고 이 사이가 에이크로미언, 클라비클라 조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만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은 AC 조인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을 스캔하기 위해서 먼저 AC 조인트를 찾고 그 아래 초음파 프로브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리퀀시는 15MHz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2.5cm를 선택을 하고 스캐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AC 조인트 아래 초음파 프로브를 수직 방향으로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프로브를 위치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가장 아래쪽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것이 휴머러스 헤드가 되겠고요. 그 바로 위에 중중도 덴시티를 보이는 텐돈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층에 하이포 에코익하고 중간중간에 하이퍼 에코익한 라인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델토이드 머슬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표층에 서브큐타니어스 티슈 그리고 스킨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과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 사이에는 에코가 거의 없는, 거의 안에코익하게 보이는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티큘라 카틸리지가 있는 부분으로서 초음파 빔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검은색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 바로 위에 그리고 델토이드 머슬 사이에는 조금 두껍게 그러면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브 델토이드, 서브 에이크로미알 벌저가 되겠습니다. 대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서브 델토이드, 서브 에이크로미알 벌저의 두께는 약 2mm 정도 두께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벌저 양측 사이드에 있는 팻 티슈 때문에 저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부분에서 프로브를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면요. 여기 보시면 텐돈이 점차 두께가 얇아지면서 파셀면에 붙는 부분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인피리어 엔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폭은 1.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텐돈의 전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층을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내측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내측으로 이동시켜서 최대한 대로 스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스캔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를 다시 외측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셋면이 평평해지는 부분까지 스캔을 하시면은 우리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양 끝단을 관찰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정상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텐돈은 줄무늬가 일정하게 늘어서 있는 피브로라인 패턴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을 프로브를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피브로라리 패턴이 잘 보이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프로브를 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 하나만 한 방향으로 주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깨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수프라스피나투스뿐만이 아니고 유프라스피나투스에서 오는 파이버도 같이 엇갈려서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버 방향이 다른 그런 구조물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봤었던 그런 피브로라리 패턴보다는 중등도의 균질한 덴시티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텐돈을 살펴보았을 때 피브로라리 패턴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의 예외는 있는데요. 프로브를 제가 안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텐돈 가운데 쪽과 약간 아래쪽에 비교적 피브로라리 패턴으로 보이는 부분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징적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의 앞쪽에서 오는 파이버는 다른 파이버와 달리 고유의 일직선 모양의 피브로라리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인서션을 하는데 이 부분이 대개 텐돈의 앞쪽 이 스캔에서는 메디알 사이드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혹 바이셉스 롱 헤드 텐돈과 오인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가 우리가 베이직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두께는 평균 6m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두꺼울 수도 있고요. 노인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좀 얇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제가 좀 아래로 내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부분 아티큘라 카틸리지가 끝나가는 부분에서 파셋에 텐돈이 붙는 부분에는 이렇게 에코가 떨어진 검은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텐돈이 인서션을 하면서 급격하게 앵글이 꺾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나이소트로피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늘 보던 정상적인 모양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약간 들어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틸팅을 하게 되면은 아까 검게 보였던 부분을 이렇게 밝게 정상적인 텐돈 모양으로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돈 인서션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텐돈을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브를 약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텐돈을 길이 방향으로 관찰하는 롱 엑시스 스캔을 시행했는데요. 이제는 숏 엑시스 스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아까 같이 위치시킨 다음에 제가 프로브를 9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휴머러스 헤드, 그리고 휴머러스 헤드 위에 아티큘라 카틀리지가 아네코익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그 위에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이 중등도의 덴시티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여층에 델토이드 머슬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이셉스 브라키 텐돈이 있습니다. 이 텐돈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외측으로 이동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포인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안테리어 파이버의 일부는 그 고유의 피브로레이 패턴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변부보다 에코가 증가된 형태로 비교적 잘 관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간혹 바이셉스 롱 헤드 텐돈과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디스탈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아티큘라 카틀리지에 의해서 검게 보이던 음영이 사라지고 이제는 텐돈과 본이 거의 붙어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수피리어 파셋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이 인서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돈 인서션하는 부분까지 관찰을 하시고요. 다시 조금 나와서 이번에는 다시 프록시말로 프로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말로 프로브로 옮기면은 이 부분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하고 에이크로미언을 연결하는 코라코 에이크로미아 리가멘트고요. 그 아래 텐돈이 일부 머슬로 이행이 되는 테노머스큘러 정현 포션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게 머슬 부분이 보이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끝까지 프로브를 올려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데까지 관찰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머슬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죠. 다시 올리면은 클라비클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텐돈을 관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의 클라스 포지션에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에 대한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텐돈에 대한 과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